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학원에서 중학교 2학년 담당하고 있는 이유진 강사입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2025학년도 2학기 화정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과학시험 분석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중 정도로, 중급 난이도 시험 정도로 별 5개 중에 한 3개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고 딱 중간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객관식 23문제, 논술형 2문제로 총 25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평균적인 한 23, 24문제보다 조금 더 많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를 느리게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모자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시험 범위는 4단원 식물과 에너지에서 4문제, 5단원 동물과 에너지에서 21문제, 21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4단원, 5단원이 전부 다 생명과학 파트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꼼꼼한 암기와 그 암기된 내용을 문제에 적용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크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단원 같은 경우는 1학기 기말고사에서 어느 정도 시험을 봤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 부분만 조금 식물의 호흡 부분만 이제 출제가 되어서 4문제만 들어갔고요. 거의 다 5단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보다 서술형 2문항, 그래서 서술형에서, 논술형에서 난이도가 조금 더 있었어요. 그래서 논술형이 배점도 컸기 때문에 논술형에서 어떻게 잘 적어내냐에 따라서 고득점이 갈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위권 변별력을 가르는 핵심이 논술형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생명과학 단원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이제 꼼꼼하게 암기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표, 그림 자료들이 다수 출제되었고요. 그렇지만서도 대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한 문항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4단원 식물 중에서도 양분의 이용 문제네요.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이라는 양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생성했는데요. 근데 이것을 세포 호흡에 쓰고 식물의 호흡에 쓰고 남는 양분들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각각 외웠죠. 저장도 하고 그리고 이용도 하고 구성성분으로도 쓴다. 그리고 다 설탕으로 바꿔서 이동도 시킨다 라고 배웠었는데요. 그 경로를 다 이해하고 외우고 있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고요. 7번 문제는 소화과정 문제네요. 대표 유형 문제입니다. 이제 에너지원이 되는 탄단지 영양소들의 소화 과정을 알고 각각의 과정에서 어떤 효소들이 들어가는지, 어떤 영양소가 어떻게 분해되어 어떤 최종 산물로 만들어지는지, 이제 결과로 나오는지 암기하고 옳은 선지를 골라내는 문제였습니다. 네, 문제 9번을 보시면요. 대표적인 또 영양소 검출 반응 문제네요. 각각의 시약에서, 각각의 용액에서 어떤 영양소들이 검출되는지 색깔 변화를 보고 아, 이 음식물 안에 이 영양소가 있었네 라는 것을 알아내는 문제입니다. 암기 기반 문제였고요. 문제 12번을 보시면 혈액순환 경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온몸순환과 폐순환의 경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림 자료가 출제가 되었고 이 경로를 알고 옳고 옳지 않은 선지를 골라내는 문제였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심장의 수축과 이완, 판막의 개폐 여부까지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심장의 구조와 그리고 판막이 언제 열리는지, 언제 심장이 수축하고 언제 심장이 이완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중요한 문제였어요. 12번. 네, 문제 16번으로 넘어갈게요. 호흡계 문제였습니다. 호흡계에 속하는 기관들을 이제 그림 자료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코 A, B, C, D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었고요. 각 기관의 이름과 그리고 성질, 호흡 운동의 원리까지, 그래서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따라서 흉곽의 부표 압력이 변하고 폐의 부표 압력이 변한다는 사실까지 정확하게 흐름에 따라 이해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네, 문제 21번으로 넘어가시면요. 오줌 생성 반응, 즉 배설계 문제네요. 배설계 문제가 나왔고요. 이제 네프론에서의 오줌 생성 반응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3단계가 있죠. 여과, 그리고 재흡수, 분비. 각 단계에서 이동하는 물질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가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물질들이 이동하고 몇 % 정도 이동하는지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암기가 필요했던 문제고요. 논술형 1번 같은 경우 학생들이 굉장히 감점을 많이 당했던 문제인데요. 침의 작용 실험입니다. 소화 영양소 파트에서 침 속 효소의 작용과 영양소 검출 반응이 합쳐진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오딘 반응과 베네딕트 반응이 있고 어떤 반응에서 어떤 영양소를 검출하는지, 그리고 결국 그 검출하는 영양소가 무엇인지, 특히 베네딕트 반응에서
이제 포도당뿐만 아니라 엿당까지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당분을 검출할 수 있다는 것까지 외우고 있었어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화정중학교 같은 경우 범위가 이제 생명과학 파트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암기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느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말고사에서 조금 더 범위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원래 5단원이랑 또 기말고사 6, 7, 8 중에 하나를 보는데 중간고사 때 이번에 화정중 같은 경우는 5단원까지만 시험을 봤기 때문에 기말고사에서 6, 7, 8단원이 전부 다 범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하기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중간고사에서도 화정중학교 친구들이 열심히 수업을 들어줬고 성실하게 공부를 해줘서 고득점으로 많이들 가져왔고요. 기말고사, 즉 2학년 마지막 시험도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준다면 마지막도 수월하게 고득점으로 마무리하고 3학년으로 올라가겠다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화정중학교 2학년 내신 분석 리포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